우리 지난번에 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는 삼각함수들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알아야 되는 가장 초반에 그 삼각함수의 관계는 이거거든요. 탄젠트 세타란 무엇이냐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사인 코사인 관계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 두 개고, 나머지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유도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 메인은 두 가지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여러 가지 식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얘는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1번,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 8-1번. 어떤 두 식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보자. 아까 어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다. 이거를 증명하라 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A에서 그럼 B를 빼본 결과가, 그 결과가 0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면 A랑 B랑 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A를 정리해서 걔를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그거가 B의 결과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우린 그걸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A는 B랑 같다가 아니라 형태가 A분의 B는 C분의 D랑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마찬가지 똑같이 빼거나 아니면 얘를 정리하거나, 또는 이 경우는 크로스의 결과를 생각해서 AD가 BC랑 같다는 걸 보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8-1번이 이러한 식의 논리성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증명하래. 첫 번째,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걔가 같더라.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랑 같다. 그 얘를 보이려면 우리는 이러한 전략 중에서 뭐를 택할 거냐, 여기서 얘를 뺄 거냐, 아니면 이 식을 정리해서 우변의 결과가 되는 걸 밝힐 거냐,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한번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인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를 이용하려면 얘는 필연적으로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정리한다면 정리하는 흐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럼 거기서 사인 제곱을 뺐다는 얘기는 분모를 당연히 통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모를 통분시키면 얘는 코사인 제곱이고요. 이 식은 사인 제곱, 통분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곱한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다. 그럼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은 코사인 제곱분의 둘 다 사인 제곱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다. 그 나머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이제 요 식에 의해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랑 같잖아요. 아, 그럼 얘는 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이다. 그러면 요 식과 똑같구나. 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형태로 증명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두 번째 문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 걔가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더하기 탄젠트랑 같다는 걸 증명하래요. 알고 있는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좌변은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고 우변은 탄젠트란 말이야. 아, 그럼 얘를 증명하려면 물론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만 그냥 정리한다가 아니라 탄젠트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그러면 이 좌변을 정리하려면 얘를 탄젠트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식이 탄젠트로 바뀐다? 분모랑 분자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뭘로? 코사인 제곱으로. 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1이고 이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랑 분자를 둘 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의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분자는 코사인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지 말고 분자를 다시 보자고.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보였네요. 얘들아, 이게 뭐처럼 보이니? 1 더하기 2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무엇처럼 보인다? 보여요? 보이죠? 그쵸? 뭔데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을 제곱해주면, 전개해주면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합은 1이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 거죠. 그쵸? 그럼 역으로 이 식을 보면 얘가 이것처럼 보여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분자는 사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즉 얘를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즉 분자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1 빼기 탄젠트 1 더하기 탄젠트 인수분해 약분해주면 역시 우변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세 번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 되는데, 뭐 증명하는 거야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놈인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둘이 서로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얘는 그런 연습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냥 요거에 대한 연습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자, 넘어갔어. 8-2번으로 갈게요. 8-2번. 그럼 8-1번은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태클을 탈 수 있냐면, 이거에 태클을 탈 수 있거든요. 요 놈.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둘 중 적어도 하나를 알면 얘랑 얘 둘 다 아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적어도 하나의 값만 알면 그러면 모든 값을 전부 구할 수 있다. 이게 8-2번에 지금 이제 하려는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는 두 근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거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얘를 알면은 둘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얘를 알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둘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작성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식이었어. 그쵸? 요 가장 기본 메인이고, 우리가 볼 때, x 더하기 y의 제곱을 전개하면, 걔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s라고 할게요. c,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걔를 요식에다가 접목시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이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그게 이 식이었죠.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은 전개하면 되지 않느냐. 얘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빼면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인수분해된 식 알고 있잖아. 뭐죠? 세제곱합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합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다. 마찬가지로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 거죠. 그럼 이런 식들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사인과 코사인 제곱합은 1인 거거든. 그럼 요것까지 접목시키면 주어진 식들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다. 물론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야?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더하기 두 근의 곱 이꼴 0으로 간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각각의 근을 구할 수 있고 그 근이 사인과 코사인의 값인 거죠. 그러면 별도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얘랑 얘 둘 중
그쵸? 덧셈의 결과 또는 곱셈의 결과 둘 중 하나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순간 모든 값들을 전부 다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관련된 문제가 8-2번이란 말이죠. 그럼 8-2번에 8-2번 원래 선생님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면 그냥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7, 8강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다 보면은 빨라지긴 하거든요. 익숙해지면 헷갈리진 않는데 근데 뭐 그냥 되게 번갈아 가면서 뭐 쓰면 될 것 같아요. 8-2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네, 이 정도는 그냥 쭉 쓸게. 걔가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근데 이 식을 보면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오면 얘를 매게 하는 식은 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에 일단 집어넣어야 돼. 그거는 뭐 문제를 아래 거 뭘 구하라를 떠나서 얘를 본 순간 뭘 하고 싶은 거야? 요 식에 집어넣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뭐가 되는데요? 이거의 제곱은 그러니까 4분의 1은 1 더하기 4분의 1은 이거의 제곱은 1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다. 그러니까 넘겨서 2로 나눠버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는 식을 끄집어낸 거네요. 그럼 이제 뭐다? 두 개를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이었죠.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라.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 뭔데요? 얘를 제곱해주면 이꼴 우리는 얘랑 얘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제곱한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곱하기 코사인에 의해서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니까 해주면 더하기 2분의 3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4분의 7이네.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다. 계속 세 번째 세제곱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자 이거는요 얘죠. 그쵸? 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돼요. 실제 세제곱에 대한 값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만 요거는 1인 거는 진리니까 그래서 요 식이 나왔던 거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2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더하기 8분의 3 요런 식으로 해주면 땡땡땡땡 모든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수학 3과 관련된 내용이야.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저는 얘를 만족하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뭘 하라고요? 요 식에다가 끼워 맞추면 되죠. 근계수까지 가서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가버리면 만족하는 t에 대한 2차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두 분이 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근 구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갖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흐름만 기억하세요. 흐름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였다고. 문제에서 얘가 나왔어. 또는 얘가 나왔어. 둘 중 하나가 나오면 요 식에 의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요 8-2의 키포인트예요.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둘 중 하나라면 모든 걸 전부 다 구할 수 있었다. 요거였죠. 8-3번. 자, 3번. 자, 다시, 요식, 요러한 식을 생각한다면, 우린 얘가 의미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인 건데, 어떤 2차 방정식이다? 사인과 코사인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는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거랑 관련된 8-3번이 그 문제죠. 8-3번에서 첫 번째 1번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 이꼴 0이 있는데 이거의 두근을 구했더니만 a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었다.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요 두 근을 더하면 a가 되고요. 이거 두 근을 곱하면 걔도 a가 되네요. 근데 우리는 사인 코사인 관계가 나오면 알고 있는 식은 딱 하나란 말이죠. 뭔데요? 이식.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 제곱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딱 이식 하나니까 그럼 얘랑 얘가 알면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식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다. 그럼 집어넣어 버리면 얘의 제곱은 즉 a 제곱은 1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a가 되더라. 요거네요. 넘겨서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짝수 근의 공식 a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이렇게 된다. 정답은 두 개일까? 얘를 만족하는 a를 구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어요. 그 말은 a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a가 뭔데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거든. 사인과 코사인 합이야. 또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야. 걔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우린 어제 코사인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x값이다라고 했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아.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에요. 사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한 값이 a래. 그럼 a는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잖아. 둘 다 절대값이 1 이하인데 걔를 곱한 값이 1보다 커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온 값이 두 개이지만 실제 만족하는 a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1번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2번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2차 방정식의 작성 이거였죠. 사인과 코사인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놈.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즉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거잖아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얘랑 얘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역수 더하기 두 근의 곱 1. 이게 정답인 거네. 아, 물론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럼 집어넣어주면 요 놈은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분분해주면 사인 코사인 사인 곱한 것분의 제곱 제곱의 합이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A라고 주어져 있고 A 값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테두리를 우리가 지금 벗어나진 않았어요. 이 테두리 내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점점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은 좀 확장을 시켜 나갈게요. 이제 상황을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만 그 외우는 상황은 거듭 말하지만 요 식에서 전부 다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식에서 지금 약간씩 이렇게 파생시키면서 계속 가지를 쳐 나갑니다. 그렇게 할게요. 선행 진도를 많이 빼는 거 나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나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수학을 좀 이렇게 좀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막 부모님들이 뭐 단순 계산 되게 많이 시키잖아. 막 구몬 수학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들 계속 막 매일 막 푸는 거 되게 애들이 싫어하잖아. 그치?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랑 익숙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의 뼈대, 이 뼈대가 하나의 그 큰 나무 줄기예요. 그 큰 나무 줄기를 통해서 계속 가지를 쳐 나가는 건데, 근데 이 큰 뼈대 자체가 되게 약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약하게 되어 있으면 마치 이게 하나의 나무, 이게 나무야 나무. 이게 큰 뼈대니까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라고. 근데 파생되는 게 되게 점점 많아져요. 공부를 할수록 이 파생되는 개념들이 이게 가지들인데 물론 이 가지가 다시 또 새끼 가지를 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지들이 되게 많아지면 가지가 많아지면 나중에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진다고.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진다고. 그치? 지금 우리가 시험 볼 때 지금은 아는데 막상 중요한 시험 보면 요게 탄탄하지 않은 애들은 무너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된다고. 마치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처럼 내가 그랬거든. 내가 어땠냐면은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수학을 선행을 안 했어. 무슨 말이냐면 수학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안 했어. 고등학교 때도 안 했어. 그냥 학교 수업도 안 듣고 그냥 몇 개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근데 중학교 시험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점수 잘 나오니까 나는 그냥 뭔가 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라갔더니 웬걸 그냥 알겠는 거야. 그땐 그냥 내 느낌이 그랬어. 알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막 공식을 외우라고 했는데 그 공식 외우기가 너무 싫은 거 있지.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그냥 유도하면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치 이걸 다 외우래. 왜? 딱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가 다 유도가 되는데 뭐하러 외워? 그러면서 문제 시험이 나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유도했어요. 그냥
외우기 싫으니까 그냥 유도하면서 문제 풀었어. 이게 됐다? 근데 막상 수능을 봤는데 나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때 마음이 편하니까 항상 다 맞았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장을 딱 갔는데 웬걸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머리가 깜깜한 거 있지. 그냥 갑자기 막 이상하게 좀 살짝 긴장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난 외운 게 없잖아. 할 때마다 유도 있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막 유도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때부터 머리가 막 하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때는 여태까지 내가 봤던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수학 점수가. 정말 점수가 내가 생각해도 되게 창피하게 나왔어. 맨날 100점 나왔었는데 60점 정도 나왔거든요. 수학이. 그래서 그때부터 느꼈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시험에서는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 때는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많이 하겠다. 그래서 본고사 되게 잘 봤어. 서울대가 그때 합격자 평균이 수학 점수가 30점이었대요. 100점 만점에 그냥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30점이었대. 이 본고사가. 그러니까 뭐 그냥 평균은 한 뭐 20점 됐겠지 뭐 그러면은 시험 본 애들은 한 10문제 중에 한 2문제 맞추면은 그러니까 3문제 맞추면 합격인 거야. 근데 몇 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점수 공개 안 하니까 어쨌든 풀긴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볼 때도 선생님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데요. 이거 다 그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야. 구문 수학처럼 계속 풀어서 이게 점점 탄탄해지면 그 상황에서 이런 새끼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지.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기초 없이 그냥 나는 어쨌든 뭐 여태까지 수학 1까지 했으니까 뭐 다음에 숙부하고 미적하고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닌 거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되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문제들 많이 풀면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피 볼 수 있어요. 진짜 피를 볼 수 있어. 8-4번. 4번. 세타가 둔각이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 세타가 둔각이니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이 둔각이죠. 그 둔각에 대해서 사인이 5분의 3이면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그럼 그 얘기는 출제자는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을 구하면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이지만 하지만 상위권 애들은 이거 이용 안 하죠.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풀죠? 얘를 그냥 그리잖아요. 좌표 평면에 얘를 그리는데 우리는 어떤 그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 위의 동경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괜히 이거 그릴 때 뭐 이러한 직각삼각형 만들지 마시고요. 2, 4분면에 있는 그러한 동경에 해당하는 뭐 꼭 원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2, 4분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그리고 나서 2, 4분면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각이 세타인 건데
그림상 얘를 세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다. 그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었잖아요. 그럼 걔가 5분의 3이래요.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3. 그럼 여기는 피타에 의해서 4가 될 거야. 4라고 써도 괜찮고 또는 좌표로 본다면 이때 x값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만약에 그냥 4라고 쓸까요? 4. 그러면 여기가 올, 싸, 탄, 코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은 5분의 4의 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인데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귀찮으면 애초에 이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될 테니까 여기를 아예 처음부터 마사라고 써버리면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똑같네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가 이제 요건 아니에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다. 그럼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서 생각한다면 올, 싸, 탄, 코니까 그러면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럼 그때의 탄젠트가 마이너스 12분의 5란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게 5 그러면 빗변 13 그럼 이때는 사인은 13분의 5인 거고 코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12인 거죠.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여기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죠. y가 음수니까. 그럼 여기 빗변은 13 똑같이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다 해주면 그림만 그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넘어갔어. 8-5번. 8-5번.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얘기해보자. 1번.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걔가 1이면 그러면서 세타는 예각이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자. 요거 통째로 제곱해주면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일 때 제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아예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하지만 주어진 비식을 제곱한다고 해서 형태가 예뻐지진 않고 더 안 예뻐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즉 사인 코사인의 개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이항시키고 나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주어진 식을 이항시키고 제곱해주면 그러면 좌변은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이꼴 이항시키고 제곱했으니까 1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다.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아, 그래서 걔를 써주면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이항시키면 5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사인 4 넘기면 마3은 0이다. 인수분해 5, 1, 3, 1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5 사인 마이너스 3 사인 더하기 1은 빵이 나와서 사인은 얼마나? 5분의 3이죠. 왜? 마이너스 1 될 수 없다. 1, 4분면이니까 저 사인은 5분의 3이 됩니다. 끝났네요. 이때 어떻게 한다? 좌표 평면에 1, 4분면에 있는 삼각형 만들면 이러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 3 그럼 여기는 4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나오죠. 선생님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맞나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요? 자, 지금 푼 것 중에서 실수한 게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실수했냐면 실수한 게 있지만 얘는 그냥 정답인 건데 근데 실제 확인해야 되는 건 있어.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넘어갔잖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꼴이냐면 마치 이런 꼴이거든. 얘랑 얘랑 같다라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A랑 B랑 같다의 꼴인 거야. 근데 걔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을 제곱해버리면 A제곱은 B제곱이 돼버리고요. 우린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한 거야. 근데 A제곱은 B제곱이 되는 근은 다시 이거 넘겨서 풀면은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근은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라는 두 개의 해가 나오거든. 근데 우린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을 제곱해서 만족하는 근을 구하면 그 근이 실제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건 좀 해야 돼요. 이제 혹시라도 값을 구했는데 정답이 여러 개가 나왔다면 그게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얘는 정답이 조건 만족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생각 없이 풀어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도 제곱을 해서 뭔가 값을 구했더니 답이 여러 개의 답이 나왔다면 그게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걔를 원래식에 집어넣어서 제곱하기 전의 식을 만족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됐고요.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요. 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마치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필수 예제에서의 두 번째 문제처럼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탄젠트의 값을 구하려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식의 그 왼쪽에 있는 그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왜? 탄젠트를 만들려고. 문제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탄젠트의 값을 구하겠다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려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처리를 해서 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요 1번과 똑같은
추후에 삼각형 그려서 사인 코사인 다 구해버리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8-6번. (8-6번은)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지저분한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지저분합니다. 아마 풀다가 막 연필 던지고 싶을 거야. 문제가 그냥 지저분해요. 다음 식을 연립해서 A랑 B의 관계를 구해보자. 자, 이건데 그냥 식의 구조만 얘기할게요. 그냥 A 사인 마이너스 B 코사인은 1 이거고, B 곱하기 사인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이 1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과 같은데, 자, 여기서 A랑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을 어쨌든 없애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면 사인을 구하면 돼요. 그럼 코사인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또 코사인을 구하면 돼요. 그것은 사인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랑 B의 관계를 구하래.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없애면 돼요. 어떻게? 사인 코사인에 대한 관계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구하면 바로 이 둘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 관계는 세모의 제곱과 네모의 제곱은 1인 거다 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구조입니다. 보이니? 주어진 식에서 A랑 B의 관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 B를 구하려면 사인을 구하시고 코사인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곱합은 1이니까 그 사인 코사인이 사라진 A와 B와의 관계식이 나오더라. 아, 그럼 이제 사인 어떻게 구할 거냐?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사인을 구하려면 코사인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요식 다시 한번 살짝 넘겨 정리해버리면 이 식은 B 곱하기 사인 더하기 넘겨주면 A-B 곱하기 코사인은 1이란 얘기니까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사인을 구하려면 1번식에다가는 A 빼기 B를 곱하시고요. 맞죠? 그리고 2번식에다가는 B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해버리면 코사인이 사라지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니? 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좀 약간 그냥 귀찮은 거야. 왜? 개수가 지저분하니까 귀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꾸역꾸역 하면 정답은 나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하는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었잖아. 그죠? 근데 좀 귀찮은 연립방정식인 것 뿐이야.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그 A랑 B의 관계를 구하려면 뭐를 하면 되는 거다? 사인, 코사인을 구하고 걔들의 제곱들의 합이 1인 걸 이용하겠다.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흐름만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너무 귀찮으니까 나는 풀지 않을게요. 나는 풀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8-7번. 자, 각 바꾸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각 바꾸기.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인 120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인 120도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원을 생각해서 원 위에
120도가 되는 상황을 해놓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때의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120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상황 이해되죠? 무슨 상황인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120도, 동경 120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그러면 그 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통해서 여기가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 그러면 올사탄코 사인은 양수 그럼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머릿속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한다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때 120도의 위치를 생각해. 그 y값을 추정하면 되죠. 즉 이러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90도니까 120도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때 이 y값은 대칭성에 의해서 120도일 때 값은 60도일 때랑 똑같지 않느냐. 이 90도에 대한 좌우대칭이니까. 그래서 60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구해주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각 바꾸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120도를 90도의 정수배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얘를 90도의 정수배로 쪼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그 값을 추정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뀌고요. 두 번째 n이 짝수면 그냥 그대로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것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알파라고 써주면 돼요. 알파. 대신에 앞에 부호가 올사탄코에 의해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겠죠? 부호를 결정해주면 된다. 올사탄코에 의해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뭔 얘기냐? 사인 120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형태로 바꾼다면 걔는요 120도란 90도에다가 1을 곱한 거에 30도를 더하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라고 바꾼다면 1은 홀수잖아요. 1이 홀수니까 홀수일 때는 사인은 뭘로 바뀐다?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그 역수.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그냥 그대로 써라. 그럼 코사인 30도인데 근데 얘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사인은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30도다. 2분의 루트 3이구나.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그럼 나는 120도를 90도의 2배에다가 거기다가 60도를 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같잖아요. 그쵸? 맞잖아. 120은 90 곱하기 2에서 60을 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짝수를 곱했으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바뀌고요. 주의할 게 마이너스 60도가 아니라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알파를 써주는 거야. 그럼 그 알파는 예각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60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알파를 쓰는 겁니다. 그럼 사인 알파인데
요거 역시 이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의 사인은 양수잖아요. 요거의 부호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사분면의 사인이고 그거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60도죠. 어차피 둘은 똑같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을 바꿔서 풀 수 있는데 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공부를 안 해. 그냥 1년 동안 이제 서로 놓는 거야. 그럼 다시 시작을 해.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그냥 한 5분 정도만 복습하면 다 기억이 나요. 다시.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그냥 연습을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이 푸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요거는 좋아. 이 방법은 좋아. 좋아. 근데 지금 수업 때는 그냥 요 방법을 통해서 갈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풀진 않아요. 나는 이렇게 풀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120도의 위치를 찍어서 y값을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하지만 수업 때는 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됐죠? 자, 그럼 이제 8-7번을 풀 텐데, 근데 얘들아, 이 각도가 진짜 말 그대로 이 60분법으로 나오는 각도면 막 30도, 뭐 90도 이런 거면 걔는 90도로 쉽게 쪼갤 수 있는데 이게 호도법이면 그러니까 8-7번처럼 6분의 59파이 6분의 37파이 막 마이너스 3분의 26파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2분의 파이 90도로 쪼개기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럼 뭘로 쪼개면 되느냐? 정수값으로 파이로 쪼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 짝수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하자고. 자, 코사인 6분의 59파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코사인 6분의 59파이란 그럼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만데요? 10 아닌가요? 6분의 60? 그건 눈에 그냥 바로 보이잖아. 이걸 2분의 파이로 쪼개지 말라고. 요 안에 2분의 파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그냥 10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맞잖아. 그럼 이건 뭔데? 2분의 파이가 짝수개가 있는 거야. 이건 짝수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정수니까 2분의 파이가 짝수개죠. 그럼 짝수개니까 얘는 그대로 코사인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자기 자신을 쓰되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면 10파이는 요 하나가 파이고 요 한 바퀴가 2파이니까 그럼 10파이는 2파이가 5번이야. 여기야. 거기다가 6분의 파이를 뺐다는 얘기는 음해가 시계 방향의 각인 거잖아요.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올사탄코 코사인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다. 2분의 루트 3. 됐나요? 그럼 계속 탄젠트 6분의 37파이 그럼 요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6의 36 그쵸? 6의 36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6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 역시 무조건 이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인 거니까 짝수일 때는 그대로 탄젠트 6분의 파이다라고 쓰되 역시 요거의 위치가 1사분면이죠. 얘는 2파이의 정수배는 무조건 여기란 말이야. 1사분면에 탄젠트는 플러스. 탄젠트 6분의 파이다. 탄젠트 6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6파이. 그럼 이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3, 9, 27. 그냥 생각나는 게 3, 9, 27. 그러니까 얘는 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9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파이랑 똑같네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이거 역시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2분의 파이의 짝수 정수배인 거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쓰되 마이너스 9파이 위치가 여기죠. 그럼 거기다가 3분의 파이를 넣으면 3, 4분면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 이거다. 아하,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아, 탄젠트 4분의 11파이 가장 가까운 정수는 3, 4, 3, 12. 그럼 얘는 탄젠트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이고 걔는 탄젠트 4분의 파이를 쓰되 요거 몇 사분면인 거다? 2, 4분면이죠. 3파이 위치는 여기고 거기다가 4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2, 4분면은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각 바꾸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파이로 굳이 쪼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호도법이면 그냥 이거에 가장 가까운 정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뿔로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척보기 연습인 거니까 아 이렇게 해서 풀면은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런 거 바꿔라라고 했더니 어떤 애들은 아 저는 너무 헷갈리니까 파이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서 이걸 다시 도로 바꾸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런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마시고 또는 얘를 막 2분의 파이가 몇 개가 있는지 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8-8번. 자, 오늘 일단 필수 예제에서 마지막 문제래요. 8-8번. S는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저 손을 바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다다음 시간에 배우기는 하지만 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한 바퀴 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 말은 얘가 2파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어진 식은 반복하는 거야. 그 얘기는 n이 정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s의 값은 n이 1, 2, 3, 4 일 때만 대입해주면 n이 1일 때랑 n이 5일 때는 똑같죠. 왜? n이 4가 되면 얘가 2파이니까 거기까지는 주기, 그 다음 반복. 마치 우리가 i의 n제곱을 나열할 때도 얘는 주기가 4니까 n 대신에 1, 2, 3, 4만 대입하는 것까지만 나오는 거랑 같은 논리로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얘가 2파이가 되는 n은 4다. 그러니까 n이 1, 2, 3, 4만 대입해주면 그 다음부터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n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은 값만 s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이때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1 대입해주면 2분의 파이의 홀수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이것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예각에 해당하는 걸 써주면 되더라 였는데 n이 1이면 이게 몇 사분면이다?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1사분면. 1사분면에 그런 사인은 양수. n이 1일 때.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그대로 사인 생각 없이 6분의 파이라고 쓰되 n에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파이의 2배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면 3, 4분면이죠. 맞아요? 2분의 파이의 2배에서
다시 6분의 파이를 넣으면 3, 4분면 그때의 사인은 마이너스. n에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홀수배면 코사인으로 바뀌되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3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역시 3, 4분면 마이너스 사인은.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주면 요거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이때의 사인값. 사인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 4개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값은 물론 이게 n이 5일 때, 6일 때가 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예쁘게 포장해서 정답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각박국이랑 관련된 문제고 문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주제는 뭐 아직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그 연습 문제 나오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제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별로 큰 하나의 뼈대만 잘 잡고 또 가지만 잘 쳐 나가면 돼요.